수십 년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매일 토마토를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분은 몸이 달라지고 어떤 분은 아무 변화가 없을까요? 같은 토마토를 같은 양을 드시는데 왜 이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그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주범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세 가지 주범이요. 잘 들어보십시오. 충남 홍성에 사시는 최순애 씨입니다. 올해 71이시고 농협 창구에서 28년 일하시다 퇴직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냉장고에서 토마토를 꺼내 씻으시고 설탕을 살짝 뿌려서 드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토마토가 몸에 좋다고 했고 이웃분들도 그렇게 드시니까 당연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렇게 4년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강 상담을 받으시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설탕을 뿌려서 드신 그 방법이 사실은 토마토의 핵심 성분을 거의 다 막아버리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토마토의 핵심 성분이 몸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토마토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토마토에 빨간 색소가 있습니다. 바로 라이코펜입니다. 이 이름 오늘 꼭 기억해 두세요. 라이코펜은 단순한 색소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녹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시간이 지나면서 산화됩니다. 쉽게 말해 녹이 쓰는 겁니다. 이 녹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뇌를 흐릿하게 하고 간에 기름이 끼게 합니다. 라이코펜이 이 녹을 막아줍니다. 그 힘이 비타민 E보다 100배 이상 강합니다. 그렇게 강한 성분이 왜 최순애 씨 몸에는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주범 첫 번째를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주범입니다. 바로 설탕입니다. 토마토에 설탕을 뿌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 계실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토마토에 설탕 뿌려 먹는 게 당연했잖아요. 어머니도 그렇게 주셨고 이웃집도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토마토의 좋은 성분을 통째로 막아버리는 최악의 방법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이코펜은 지방에 녹는 성분입니다. 우리 몸에서 세포까지 안전하게 배달되려면 비타민 B 계열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B가 라이코펜을 실어 나르는 택배 기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설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설탕을 처리하느라 비타민 B를 대량으로 소모해버립니다. 택배 기사가 다른 긴급 배달을 불려가서 라이코펜을 배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라이코펜은 갈 곳을 잃고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로 설탕은 몸 안에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라이코펜은 그 염증을 줄이려고 일하는데 설탕이 계속 새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소방관이 불을 끄는데 누군가 옆에서 계속 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로 우리 몸의 소화 효소들이 설탕을 처리하느라 바빠져서 토마토의 다른 영양소들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토마토 옆에 설탕통을 치워두십시오. 이것 하나만 바꿔도 토마토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맛이 그리우시면 잘 익은 토마토 자체로 충분합니다.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는 생각보다 답니다. 두 번째 주범입니다. 생으로 드시는 방법 자체가 문제입니다. 국내 식품 영양 분야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생토마토를 기름 없이 그냥 드시면 라이코펜이 실제로 혈액에 흡수되는 양이 100g당 겨우 0.05에서 0.08mg에 불과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라이코펜은 토마토 세포벽 안에 꽁꽁 갇혀 있습니다. 날것의 세포벽은 단단해서 라이코펜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우리 몸을 그냥 통과해서 나가버립니다. 잠긴 금고 안에 보물이 있는데 열쇠 없이 그냥 금고째 집 밖으로 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이 열쇠입니다. 가열하면 세포벽이 부드러워지면서 라이코펜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미국 코넬대 연구팀이 확인한 결과가 있습니다.
80도에서 2분 가열하면 흡수 가능한 라이코펜이 6% 증가하고 15분이면 17%, 30분이면 무려 35%가 늘어납니다. 더 중요한 건 열을 받으면 라이코펜의 분자 구조 자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트랜스형이라는 원래 형태에서 시스형으로 바뀌는데 시스형이 우리 몸에 훨씬 잘 흡수됩니다. 같은 라이코펜인데 형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더하면요, 최대 8배까지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라이코펜은 지방에 녹는 성질이 있어서 기름을 만나면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범입니다. 이것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덜 익은 토마토입니다. 초록색이 남아있거나 어깨 부분이 아직 녹색인 토마토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덜 익은 토마토에는 토마틴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솔라닌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진 독성 물질입니다. 감자 싹에 있는 그 물질과 비슷합니다. 물론 소량이라 보통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매일 드시는 분이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이코펜도 초록색 토마토에는 거의 없습니다. 빨갛게 잘 익은 것만 드세요. 고르실 때는 색이 고르게 빨갛고 들었을 때 묵직한 것을 고르십시오. 꼭지가 마르지 않고 싱싱한 것이 신선합니다. 아직 덜 익은 것은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냉장 보관하면 익는 게 멈춥니다. 상온에 하루 이틀 두면 빨갛게 익습니다. 잘 익은 것은 냉장고에 넣으시되 꼭지를 아래로 향하게 해서 넣으십시오. 꼭지 쪽이 가장 약한 부위라서 아래로 향하게 하면 수분이 덜 빠져나가 이틀은 더 오래 갑니다. 자, 3명의 주범을 잡았습니다. 설탕, 생으로만 드시는 방법, 덜 익은 토마토. 이 3가지가 우리 몸에서 토마토의 효과를 막아왔던 겁니다. 이제 주범을 알았으니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수사가 끝나고 이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겁니다. 먼저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올리브유 한 숟가락이 라이코펜 흡수율을 3배까지 높여줍니다.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토마토를 먹기 좋게 자르시고 올리브유 한 숟가락 뿌리시고 소금 살짝 3분이면 됩니다. 설탕 뿌리던 것 대신 올리브유 한 숟가락으로 바꾸는 겁니다. 비용은 하루에 300원도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드시느냐도 차이가 납니다. 일본 카고메 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동일한 양의 토마토 주스를 마셨을 때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신 그룹이 점심이나 저녁에 드신 그룹보다 혈중 라이코펜 농도가 더 높게 유지됐습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실 때 흡수가 더 잘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아침에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달걀 볶으실 때 토마토 반 개만 함께 넣어보세요. 달걀의 단백질과 지방이 라이코펜 흡수를 더 높여줍니다. 거기다 양파까지 함께 볶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파에 있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과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만나면 각각의 흡수율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둘이 힘을 합치면 혼자일 때보다 훨씬 강해지는 겁니다. 올리브유, 양파, 토마토, 달걀. 이 4가지가 한 팬에서 만나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드시는 라이코펜의 양이 몇 배로 달라집니다. 재료는 집에 다 있습니다. 돈도 거의 안 듭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실입니다. 비싼 유기농 생토마토보다 마트에서 파는 토마토 소스나 통조림이 라이코펜 흡수면에서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공 과정에서 이미 열이 가해졌기 때문입니다. 세포벽이 이미 깨져 있어서 라이코펜이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토마토 페이스트 100g의 라이코펜 밀도는 생토마토보다 12배나 높습니다. 우리 몸에 흡수되는 양으로 따지면 통조림이나 소스 쪽이 더 유리한 겁니다. 물론 설탕이나 소금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셔야 합니다. 성분표를 확인하시고 토마토 함량이 높고 첨가물이 적은 것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스파게티 소스나 토마토 국물로 찌개를 끓이실 때 넣으셔도 좋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에도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토마토를 조리하면 비타민 C가 일부 손실됩니다. 열에 약한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완전히 익힌 것만 드시기보다 생으로 드실 때는 올리브유와 함께 또는 달걀과 함께 볶을 때는 살짝 볶아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생으로 드실 때 비타민 C를, 익혀서 드실 때 라이코펜을 얻는 방식으로 두 가지를 병행하시면 가장 균형 잡힌 방법이 됩니다. 아침에는 올리브유와 함께 볶아서 드시고 점심이나 저녁엔 샐러드나 생으로 드시는 식으로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이제 라이코펜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앞서 녹을 막는 방패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코펜이 뇌를 지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방에 뭔가 가지러 들어갔는데 뭘 가지러 왔는지 까먹으신 적이요.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넘기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들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에서 4만 7천 명의 남성을 12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토마토를 자주 드신 분들은 전립선 건강뿐 아니라 혈중 라이코펜 수치가 높은 그룹에서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유럽의 한 연구팀이 65세 이상 200명을 15년간 추적한 결과 혈중 라이코펜 수치가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2.1배 느렸습니다. 손주 이름을 기억하고 싶으시죠? 올해 건강한 정신으로 함께하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지금부터 라이코펜을 제대로 드셔야 합니다. 라이코펜이 혈압을 잡아줍니다. 이건 국내 연구기관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연구팀이 국내외 임상 논문 56편을 종합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놀랍습니다. 하루에 라이코펜 5mg 이상을 드시면 수축기 혈압이 평균 2.41mm 순주 낮아지고 이완기 혈압도 1.33mm 순주 낮아집니다.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수치냐면요. 하루 소금 섭취량을 2.4g 줄이거나 체중을 2.2kg 감량했을 때와 비슷한 효과입니다. 라이코펜 5mg이 어느 정도냐고요? 방울토마토 한 컵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물론 계속 드셔야 합니다. 토마토는 예방과 일상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지 약을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농촌진흥청도 이 결과를 발표하면서 치료제 대체가 아닌 생활 습관으로 꾸준히 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이코펜이 간을 지켜줍니다. 경남 통영에 사시는 노재현 씨입니다. 올해 64시시고 어선 선원으로 35년 일하시다 작년에 그만두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술도 별로 안 드시는데 왜 지방간이냐고 억울해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지방간입니다. 음주 여부와 상관없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을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장 바닥에 기름때가 쌓이면 기계가 제대로 안 돌아가듯 간세포에 지방이 쌓이면 간 기능이 떨어집니다. 라이코펜이 그 기름때를 청소해 줍니다.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발표된 최신 연구들에서 라이코펜이 간세포의 지방 축적을 조절하고 산화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재현 씨는 아침마다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볶아서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 검진에서 간 수치가 개선됐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물론 야식도 끊으시고 저녁 산책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쉽게 시작한 것이 토마토라고 하셨습니다. 라이코펜이 신장도 지켜줍니다. 신장은 하루에 혈액을 40번 넘게 걸러주는 정수기입니다. 나이 들면 이 필터가 낡아가는데
증상이 겉으로 잘 안 나와서 모르고 지내시는 분이 많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라이코펜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서 신장 손상을 막아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토마토의 칼륨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담당 선생님과 상담 후 드세요.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분들 중 약 28%가 당뇨이거나 당뇨 전 단계입니다. 10명 중 거의 3명이에요. 2024년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 매일 토마토 분말을 섭취한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이 모두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세포의 포도당 흡수를 돕는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하도록 라이코펜이 돕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계속 드셔야 합니다. 이건 예방과 보조적인 관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낸 주범 3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첫째, 설탕입니다. 라이코펜 배달을 막아버립니다. 둘째, 기름 없이 생으로만 드시는 방법입니다. 세포벽 안에 갇힌 라이코펜이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셋째, 덜 익은 토마토입니다. 라이코펜이 없고 토마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와 함께 드세요. 기름이 흡수율을 최대 8배까지 높입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드세요.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달걀, 양파와 함께 볶아 드세요.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가공 토마토 제품도 적극 활용하세요. 설탕, 소금 없는 것으로 골라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빨갛게 잘 익은 것만 고르세요. 이걸 다 기억하기 어려우시면요.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설탕 대신 올리브유. 이것 하나만 바꿔도 라이코펜이 제대로 드시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토마토가 아무리 좋아도 모든 분에게 똑같이 좋진 않습니다. 첫째,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토마토 산 성분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드신 후 가슴이 쓰리시면 양을 줄이거나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둘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입니다. 토마토의 칼륨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과민성 장 증후군이 심하신 분들은 껍질과 씨가 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껍질을 벗기고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혈압이 있는 분들, 지금 혈압약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실 분들입니다. 토마토가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루 한두 개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자주 받는 질문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토마토를 매일 먹어도 되나요? 건강하신 분이라면 하루 한두 개 정도는 걱정 없으십니다. 다만 매 끼니마다 대량으로 드시는 건 드물겠지만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생으로 드실 때와 익혀서 드실 때 영양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병행하면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아침엔 올리브유와 함께 볶거나 달걀과 함께 익혀 드세요. 저녁엔 샐러드에 올리브유 드레싱 뿌려서 드세요. 두 가지를 다 드시면 라이코펜도 비타민 C도 다 챙기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케첩이나 토마토 소스는 어떤가요? 설탕, 소금, 첨가량이 적은 제품을 고르시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케첩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경우가 있으니 성분표 확인을 꼭 하세요. 토마토 소스는 파스타나 짜게에 넣어 드시기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방울토마토와 일반 토마토 중 뭐가 더 좋나요? 라이코펜 함량은 색이 짙을수록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울토마토가 색이 더 진하고 라이코펜이 더 많은 편입니다. 크기가 작으니 올리브유와 볶기도 더 편합니다. 이제 경남 합천에 사시는 이물순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66이시고 과수원을 하시는 분입니다. 2년 전 검진에서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약을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생활 습관도 바꾸고 싶으셨습니다. 딸이 토마토 올바르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설탕 빼고 올리브유 넣고 아침마다 달걀과 함께 볶아서요. 처음엔 맛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열흘 지나니 익숙해지셨다고요. 8개월 후 검진에서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 담당 선생님도 생활 습관 관리가 도움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약도 계속 드셨고 짜게 드시는 습관도 줄이셨습니다. 이물순 씨는 가장 쉬운 변화가 토마토 드시는 방법을 바꾼 것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강원도 횡성에 사시는 유봉선 씨입니다. 올해 72살이시고 재래시장에서 40년째 채소 가게를 하고 계십니다. 채소를 평생 파셨지만 토마토의 진짜 힘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토마토를 집에 가져가셨는데 그냥 씻어서 드셨습니다. 덜 익은 것도 색이 나오면 그냥 드셨고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후 유봉선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팔았는데 이렇게 드셔야 했던 거라면 내 손님들한테 미안하다고요. 지금부터라도 올바르게 드시면 충분합니다. 늦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찾아낸 토마토 효과를 막는 새 주범, 설탕, 기름 없는 생식, 덜 익은 토마토, 이 세 가지를 피하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라이코펜이 지켜주는 6가지, 뇌 건강, 혈압 관리, 간 보호, 신장 보호, 혈당 관리, 항산화,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올바르게 드시는 방법, 올리브유와 함께 아침에 달걀, 양파와 볶아서 가공 토마토 제품도 활용,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시겠습니까? 설탕 대신 올리브유, 3분이면 됩니다. 비용도 거의 안 듭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여서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막이 됩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식 먹여 살리느라 내 몸은 항상 뒤로 미루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건강을 챙기실 때입니다. 건강해야 손주들 곁에서 웃으면서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부터 꾸준히 건강을 챙기는 것입니다. 300원짜리 토마토 1개가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토마토에 설탕 뿌려 드시는 분이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모르고 드시는 것과 알고 드시는 건 정말 다릅니다. 우리 함께 더 건강해집시다.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의 토마토 드시는 방법이 바뀌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반가울 겁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수박과 토마토 이야기입니다. 토마토가 라이코펜이 많다는 건 아시는데 수박도 라이코펜이 많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수박 100g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 생토마토 대비 3배에서 6배 많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박의 라이코펜은 시스형 비율이 이미 60%나 됩니다. 토마토를 가열해서 시스형으로 바꾸지 않아도 처음부터 흡수가 잘 되는 형태라는 뜻입니다. 수박을 자주 드시는 여름철이면 토마토와 수박을 번갈아 드시는 게 라이코펜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수박은 혈당 지수가 높아서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 조각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를 조리하면 장 건강에도 좋다는 최신 연구가 있습니다. 스페인 연구팀이 확인한 결과인데요. 토마토를 조리하면 라이코펜이 장내 유익균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함께 향상된다는 겁니다. 익힌 토마토를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도 높아지고 장내 좋은 균도 늘어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소화가 잘 됩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장과 뇌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장이 좋아지면 뇌 건강에도 간접적으로 좋다는 뜻입니다. 토마토 한 가지가 이렇게 여러 경로로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자, 실제로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식단에 토마토를 자연스럽게 넣는 방법입니다. 아침에는 이렇게 해보세요. 달걀 2개를 풀어 소금 조금 섞습니다. 방울토마토 1컵을 반으로 자릅니다. 양파 4분의 1개를 채 썹니다.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양파를 먼저 30초 정도 볶습니다. 토마토를 넣고 1분 볶습니다. 달걀을 넣고 살살 저어가며 볶아 드세요. 10분이면 완성됩니다. 이것 하나로 라이코펜, 단백질, 좋은 지방까지 한꺼번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밥 드시면서 반찬으로 곁들이셔도 됩니다. 점심에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샐러드가 어렵게 느껴지시면 이렇게 해보세요. 토마토 1개를 두툼하게 잘라서 접시에 올려놓습니다. 올리브유 1숟가락을 뿌리고 소금 살짝. 원하시면 들깨가루 1숟가락을 더 뿌려 드세요. 들깨기름이 라이코펜 흡수를 더 높여주고 고소한 맛도 납니다. 된장찌개 끓이실 때 토마토 1개를 잘라 넣으셔도 됩니다. 우리 밥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방법입니다. 저녁에는요, 파스타 대신 우리 밥상에서 토마토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달걀찜이나 국에 토마토 소스를 조금 넣어보세요. 기성 토마토 소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마트에서 살 때 성분표 보시고 설탕, 소금이 적게 들어간 제품으로 고르세요. 미역국이나 된장국에도 토마토를 넣으면 맛이 의외로 잘 어울립니다. 한두 조각만 넣으셔도 됩니다. 우리 주변에 토마토를 매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잘못돼서 효과를 제대로 못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주범을 알고 방법을 바꾸면 같은 토마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 딱 하나만 내일부터 실천해 보세요. 설탕을 치우고 올리브유 1숟가락을 뿌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설탕통을 부엌 한켠에 치워두고 올리브유 병을 토마토 옆에 두는 것만으로 우리의 습관이 달라집니다. 눈에 보여야 실천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바로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건강을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족 먹여 살리고 자식 교육시키느라 내 몸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과 오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그 가능성을 높입니다. 300원짜리 토마토와 올리브유 1숟가락이 그 시작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씩만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주변에 아침마다 토마토에 설탕 뿌려 드시는 어머니, 아버지, 형제, 친구분이 계시면 오늘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모르고 드시는 것과 알고 드시는 건 정말 다릅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건강한 정보를 나누는 것 아닐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여러분, 잠깐 우리 이야기를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릴 때 토마토를 어떻게 드셨나요? 시장에서 한 소쿠리 사다가 식구들이 마루에 앉아서 설탕 뿌려 먹던 그 기억. 더운 여름날 냉장고에 넣어둔 차가운 토마토를 꺼내 설탕 솔솔 뿌려 먹던 그 맛.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 시절 그 방법이 틀렸다고 하면 좀 억울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주셨고 다들 그렇게 먹었는데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알면 바꿀 수 있다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세대는 먹는 것에 공을 들이기 시작한 세대입니다. 텔레비전에서 건강 정보를 열심히 챙겨보시고
좋다는 건 드시려고 노력하십니다. 그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정확한 방법으로 드셔야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방법이 틀리면 아무 효과도 없으니까요. 우리 세대의 노력이 진짜 결과로 이어지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손주들과 오래 함께하는 것. 그 목표를 향한 한 걸음이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금자 씨가 생각납니다. 69이시고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 열기 전에 토마토 1개를 비셨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설탕을 뿌려서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후 박금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게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팔던 올리브유가 이렇게 중요했냐고요. 올리브유는 팔면서 정작 내 음식엔 안 썼다고 웃으셨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토마토에 올리브유를 두르십니다. 3주가 지났는데 아침에 몸이 전보다 가볍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고 토마토 하나로 모든 게 달라진다고 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드시면 우리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토마토에 관한 오해들을 좀 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사를 좀 더 해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 중에 사실과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오해 첫 번째입니다. 토마토는 비싸고 좋은 것이어야 더 좋다. 많은 분들이 유기농 토마토, 고가 토마토에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유기농 농법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코펜 함량이나 흡수율 면에서 봤을 때 중요한 건 색입니다. 빨갛게 잘 익은 것이라면 마트 일반 토마토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비싼 토마토보다 잘 익은 저렴한 방울토마토가 라이코펜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빨갛게 잘 익은 것이어야 합니다. 색이 짙을수록 라이코펜이 많습니다. 오해 두 번째입니다. 토마토를 많이 드실수록 더 좋다. 하루에 10개 드신다고 10배 효과가 나는 건 아닙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이라 지방 조직에 저장됩니다. 어느 수준 이상 드시면 추가 효과가 줄어듭니다. 중간 크기 토마토 한두 개, 방울토마토 한 컵이 하루 적당한 양입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음식 건강법의 기본이 꾸준함이라는 것, 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 세 번째입니다. 토마토 주스가 생토마토보다 무조건 좋다. 시중에 파는 토마토 주스 중에 설탕이 들어간 제품들이 꽤 있습니다. 라이코펜 흡수를 막는 주범인 설탕이 이미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성분표에서 설탕이나 과당 시럽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토마토 100% 주스이거나 첨가물이 없는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그런 제품이라면 훌륭합니다. 그냥 올리브유 몇 방울 섞어 드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세대에게 토마토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60대에서 70대입니다. 이 나이에는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첫째, 산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산화를 어느 정도 스스로 방어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 방어력이 떨어집니다. 라이코펜이 그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둘째, 혈관이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혈압이 높아지고 혈관 탄력이 떨어집니다. 라이코펜이 혈관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간이 피로해집니다. 평생 쌓인 독소와 지방으로 간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라이코펜이 간 세포를 보호합니다. 넷째, 뇌가 조금씩 흐릿해집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십니다. 라이코펜이 뇌세포의 산화를 늦춰줍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세대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그리고 라이코펜이 이 모두에 관여합니다.
토마토 한 개가 이 모든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설탕 없이 올리브유와 함께 잘 익은 것으로 드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것들 어렵지 않으셨죠? 복잡한 것 없습니다. 주범 3개 피하고 올리브유 1숟가락 더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주변의 많은 분들보다 토마토에 대해 더 잘 아시는 겁니다. 그 지식을 실천으로 이어주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설탕 뿌려 드시는 어머니가 계시면 알려드리고 그냥 씻어 드시는 이웃이 계시면 알려드리세요. 우리가 서로 건강한 정보를 나누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나눔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건강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내일 아침 식탁에 올리브유 병 꺼내 놓는 것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 함께해요. 자, 우리가 오늘 함께한 이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 정보는 많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유튜브에서도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정보의 양이 아닙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꾸준히 실천하느냐입니다. 우리 세대는 정보가 적은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그 많은 정보 중에서 오늘처럼 정확하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내용을 골라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오늘 토마토 하나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주범도 찾아냈고 해결책도 알았습니다. 이제는 실천할 차례입니다. 내일 아침 토마토를 꺼내실 때 설탕은 손이 가지 않도록 옆으로 치워두세요. 대신 올리브유를 옆에 두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손에 잡힙니다. 작은 습관이 큰 건강을 만듭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고 내일 아침 더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합시다.